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김사랑 작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가 두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역시 이재명 저격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김사랑 작가실 텐데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도 서너 번 오셨고, 그런데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김사랑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달 만이죠? 예, 네, 많이 그렇죠. 대선 끝나고 한 8,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대선 마치고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대표까지 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의 실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예 유튜브로 기사를 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이제 한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 예, 그러면 TV 이름은 김사랑 TV. 김사랑 작가 TV. 김사랑 작가 TV. 네. 뭐 저는 그렇군요. 뭐 오로지 이제 뭐 김사랑 작가 TV 이제 해가지고 거의 뭐 그 이재명의 실체. 이재명이 일단 당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놈이 지금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김사랑의 투쟁은 계속됩니까? 아이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예상치가 어느 정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재명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까요? 대략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시간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요, 굉장히 그래도 아직까지도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당 대표까지 뽑아주는 민주당이면 그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몇 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사랑 작가를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오늘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재명의 또 다른 면목, 진면목,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이재명의 인간 이재명의 그야말로 뭐 두 얼굴 여러 가지 지켈앤드 하이디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우리 김사랑 작가는 성남에 기반을 둔 아주 대단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인연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당시에 변호사 시절부터 또 성남시장에 거치기 이르기까지 옆에서 가장 아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이재명의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됐죠? 우리 네. 아니 최근에도 봤습니다. 그 법원에 출석할 적이요. 법원에. 그렇죠. 그렇군요. 얼굴이 법원에. 많이 맛이 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많이 맛이 제가 보기에도 뭐 속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재명 관련된 이 이른바 이재명 스트레스가 진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네 하는 얘기는 다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1 야당 그 국회 의석수는 거의 169석으로 아직까지 국회는 권력 교체가 안 됐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른바 행정부만 돼 있고요. 권력에는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아직도 국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지금 권좌에서 내려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계는 몇 시까지 가 있는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쎄요, 싱하이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성북동 관저로 찾아갔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에 이 물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셨죠? 싱하이밍은 다 쪽벌남 다리를 쭉 벌리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은 다소곳이 손을 올리고 저도 제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아주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재명의 언행을 잘 알고 있는 김사랑 작가 눈에는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붙였을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이제 약한 네. 자한테는 강한데 그리고 목사님들까지 다 고소 고발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잔인했었는데 그렇죠.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항상 느꼈었던 건데 차이나타운이 뭐 인천이나 구로동 뭐 이런 데만 있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성남에도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차이나타운이. 예, 성남 차이나타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그러네요. 거예요. 저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남 차이나타운의 특징은 뭐냐면 성남이 일단 강남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깝죠. 아주 가까워요. 거리죠. 예,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 아. 차이나타운 예전에 제가 또 그것도 취재하러 거기 잠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못 찍게 해요. 못 찍게. 예, 왜 못 찍게 했냐면 거기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아, 때문에 그렇겠네요. 자기 신상이 네. 털리면 도로 이제 송환돼야지 되니까. 근데 이거를 또 내가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 내가 이제 그거 굉장히 좀 취재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좌파들이 이 다문화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이 다문화라고 하면 뭐 뭔가 좋아 보여. 옛날에 우리 다문화 이러면 야, 그래 우리 못 사는 나라 좀 끄끄러한 거 살아야지 되지 막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 다문화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그 부류를 차지하는 게 중국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족들이 조선족들. 많이 들어오죠. 네. 조선족은 그냥 말 그대로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인입니다. 국적도 중국입니다. 네. 중국인이고 자기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이 다문화의 센터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제가 그걸 추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다문화 그게 센터장. 누구냐면 그 한국 진보연대 그 대머리 박서군 있죠. 아, 박석은. 예. 얘네들이 대목군, 시군. 거기 아주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부터 그 센터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애들하고 유착이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하고 이 진보연대, 진보연대하고 다문화하고 유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 진보 쪽하고 다문화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진보연대는 말 그대로 그 한국 진보연대가요. 또 이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석기 통진당 있죠. 통진당의 부속 단체인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통진당에. 예. 그러니까 이게 결이 다 똑같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후쿠시마 있죠. 네. 오염수 뭐 그거 반대한다고 하는 거에 지금 이재명과 같이 누가 다시 앞장을 서냐면 이게 박서군이가 다시 앞장서는 거예요. 이 박서군이가 처음에 뭘 했었냐면 이 광우병에 앞장을 그렇죠. 섰었잖아요. 광우병, 네. 이 광우병에는 누구네가 앞장을 섰었냐면 통진당 애들 있죠. 한용운이나 이런 애들 그거 다 앞장서 가지고 애들이 이석기의 후예들. 이석기의 네. 후예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정권을 뒤집고 나서 애들이 이재명과 이제 야권 연대를 해서 네. 성남의 각종 이권들 청소년 나눔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지들이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진보연대 박서군도 뭐를 했냐면 성남 시립병원에 이사까지를 했어요. 맞습니다. 시립병원에. 아니 이 대머리가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거잖아. 광우병에 이어서. 근데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후쿠시마 선봉예를 섰는데 이게 왜 서 있느냐 이거를 물었을 적에는 이게 그만큼 유착 관계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네. 다문화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다문화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조선 쪽. 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선봉에 서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에서 지금 몰래 지금 네. 중국 갔다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4박 5일 동안 지금 중국 가 있죠. 거기에 네. 누가 껴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제 김태년이가 껴있잖아요. 아, 김태년 성남. 네. 성남의 중앙. 김태년인데 네, 네. 김태년이 특이한 게 있어요. 네. 걔 누구냐면 통진당 김미인가? 김미인은 통진당이잖아요. 예. 김미희의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지라는 표현을 해요. 김태년한테. 무슨 동지냐? 이 통진당의 그 전신이 뭐였었냐면 성남 터사랑 청년회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신이. 예. 거기를 같이 나왔는가 보더라고요. 아하. 김태년이하고 같이. 그래서 그 같은 성남 터사랑 뭐 이렇게 같이 나온 김태년 동지 이런 네.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 이제 김태년이가 가고 김태년의 또 후원회장이 누구예요? 이해찬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이 족보없던 이재명이가 네. 뭐 딱 잡은 게 이해찬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아버지가 그렇죠.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이 이게
뭐 우리나라 뭐 내가 갑자기 얘들 뭐 간첩이 왜 있냐 없냐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이런 게 거의 매국 행위 아니야? 얘들 다 지금 국보법 위반 행위 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반일은 주구주창 외치면서 그 중국에서 오는 황사라든지 중국 원전이라든지 위구르 인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아가리 묵념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건 네. 다 아가리 묵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맨날 그 반일만 외치잖아. 죽창가 부르고 그게 그 그렇죠. 말이 돼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맥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성남의 김태년부터 박서군이 다시 등장을 했죠. 그럼요. 네, 광우병을 제일 앞장서서 선동을 했던 전문 시위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박성훈 그렇죠. 씨가 다시 이재명의 옆에 선 그 모습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자, 제가 질문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찾아간 이재명부터 말을 좀 풀어냈습니다. 네. 예, 김 작가님 뭐 아주 강한 사람한테는 머리를 좋아주고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 물론 본국의 외교부로 가면 사실 부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재명에게는 정말 옛날에 그 위안스카이 원세계 청마을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렇게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위안스카이처럼 조아렸다. 그러니까 참 이재명의 그 인간됨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징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보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삼전도 구력 뭐 그거 딱 생각나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중국에 무슨 약점들이 잡혀 있는지 그거 이게 중국이 다가 아니라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국이 북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일종의 네. 북한이잖아요. 네. 그 이제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지금 북한에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지금 다 그런 애들이 다 있으니까. 뭐 이게 거기에 다 약점이 잡혀 있는 애들이니까 네. 좀 그 다 같은 결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이재명이가 운동권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지 돼요. 이재명 족보가 없어요. 개족보예요. 그렇습니다. 개족보. 그냥 개족보예요. 그 예. 개족보인데 네, 운동권에서는 정말 족보가 없죠. 족보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족보를 산 거죠. 돈으로 뭐 대장동이나 뭐나 이런 거. 왜냐하면 시장하면서 돈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네. 이제는 이제 족보 있는 애들도 이제 이재명 밑에 설설 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 그 다른 운동권 중에서는 아주 하찮게 봤던 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서울대 운동권도 있고 뭐 고대 운동권도 있는데 그 용인대 그거 뭐 용인 캠퍼스 그거 뭐 알아나 주던데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지금 돈으로 거기가 완전히 지금 뭐 주류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과 성남시 그 이제 서울 밑에 강남 바로 밑에 성남시에 있는 좋은 땅이란 땅 갖고서 지금 다 매각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죠. 그 돈을 가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주류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내쫓겠어요. 뻐꾸기 탕난한 거 아니야 지금. 민주당이 통진당한테 점령을 당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뻐꾸기 그 알을 살짝 바꿔서 그렇죠. 자기 알린 것처럼 부활을 했다. 지금 그럼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민주당 네. 일각에서 뭐 이재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전망하느냐. 아 이재명이 이 좋은 데를 놓치겠어요? 아 여기서 나가면 지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렇죠. 차라리 그 뭐죠 그 수박들을 내치지. 지들이 말하는 수박 있잖아요. 그 뭐 이낙연 계열 뭐 친문 뭐 이런 쪽을 내치고 뭐 자기네가 민주당을 차지하지 이걸 내치겠냐고요. 이게 이재명의 퇴진 목소리는 당내에서 이른바 비명 쪽에서 그냥 가끔씩 터져 나오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럼요. 그거에 이재명이 뭐 심사숙고하게 자기의 어떤 그 미래를 내려놓고 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전혀 말씀하신 없죠. 거죠? 그거 네. 그럴 놈 같았으면 그거 무슨 대권 후보 떨어지자마자 뭐 당 대표 나오고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네. 전혀 우리가 이재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 양심이라고 요만큼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이 절대 대표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아예 절대 없죠. 네, 그러면은 이른바 구속이 되고 이제 뭐 물론 한두 번 고비는 있겠죠. 이
체포 동의안이 다시 또 국회로 갔다가 또 한두 번 또 뭐 이 부결됐다가 마지막 세 번째 정도는 이제 이재명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뭐 어떤 서울구치소라든가 이런 안양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아마 옥중공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옥중공천. 옥중공천을 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하고도 남는다. 아니 왜냐면 예. 이재명 근처에 있는 자들이 네. 왜냐면 그 이재명의 그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던 그 백현동 4단계 했었던 그 그렇죠. 김인섭이도 김인섭. 네. 옥중에서 그 지시하면서 그거 다 해먹었었잖아요. 얘들은 옥중에서 뭘 하는 게 다 일들이더라고. 아, 옥중에서 하는 게? 옥중에서 지금 다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럼 뭐 이재명인들 안 하겠어요? 그럼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팔다리 다 자르면서 이게 돈주로 다 쥐어야지 되지 않나. 저 사람들은 옥중에서 무슨 작업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옥중공천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죠. 예,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몹쓸 짓을 많이 했네요. 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이재명을 그럼요. 절대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네요. 진짜 모르는 소리죠. 이재명이 욕을 들어보시면 몰라요. 그게 욕만 봐도 그냥 내려올 사람이야. 욕으로 사람들 기절시키는데 뭐. 네. 네, 또 형수한테 한 욕은 참 뭐 너무 유명하고 너무 또 거칠어서 사실 제가 이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없는 뭐 그런 형수 욕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죠. 뭐 대변인은 그 이재명 욕 듣고 기절도 했었잖아요. 욕장풍 맞고. 그래요? 그 실제로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이 대변인한테 전화로다가 막 욕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 대변인 아니라 취재기자? 아니요, 대변인?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이제 그 자유선진당 대변이었었나? 그 뭐 어떤 이제 그 불륜설이 터지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시장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비판 그 대변인이니까 비판 그걸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장교 출신이에요 여잔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얼마나 세게 욕을 해놨는지 기절을 한 거예요. 부 대변인이 지금 순천향병원으로 실려를 갔었어. 그 기사로 나와 있는 거. 이건 제가 그렇구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실제로 나와서 예. 그 이제 실려갔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쯤 나가지고 그 어떤 욕을 해서 내가 기절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대변인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아세요? 어디로 갑니까? 정청래 비서로 가 있어요. 지금? 정청래 비서로 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또? 그러니까 다 조용한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여간에 뭔가 자기의 비밀을 아는 애들은 채용을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입을 다 막아버리더라고 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렇군요. 그 기절시키는 욕이 어떤 건지 아니면 뭐 흉기로 찔러서 기절시킨 게 아니라 욕으로 기절시킨 거예요. 욕으로 그러니까요. 한 정당의 대변인을 기절시켰군요. 기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대단한 정치인은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욕장풍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욕장풍. 욕으로 장풍을 쓰러뜨렸다. 그 10분간 그 욕 듣고 기절했다는 예, 저도 아주 흥미 있습니다.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종 우리 지금 김사랑 작가께서 이재명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대략? 저는 이제 그냥 변호사 시절 때도 이렇게 좀 봤나요? 그때는 저는 이제 시장할 때 저희 우리 세대가 이제 전교조 세대 아니에요. 전교조 세대. 네. 우리는 이렇게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재명 지지한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도 지지도 한 게 아니라 우리 전에 50대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아이고 새누리당 얼마나 부패했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죠? 정치 뭐 이름도 몰라 그냥 민주당이 그나마 좀 깨끗하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선거철 되면 가서 그냥 찍어주는 정도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내놓은 시장이 이재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찍어주고 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거만 아무리 뒤져도 뭐 이재명 찬양하는 글조차 없잖아요. 뭐 그리고 그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상공인 그거를 밴드를 운영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정부 쪽에 내려온 그 467억 상권 활성화 자금 뭐죠 그거 주차장 만들어준다 한 거 그 자금이 없어졌으니까 주차장 안 만들 그거를 물어봤더니 막 고소가 들어오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아니 이거 왜 그거 질문하는데 나라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했는데 왜 고소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또 야 이거 이상하네. 막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야 이거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게 아니, 김사랑 작가께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그렇죠. 성남에 할 때. 그렇죠. 잠깐만요. 우리 세븐님이 기절 초풍이 아니라 기절 욕풍입니다. 기절 욕풍이. 야 역시 세븐님이 그 기절 욕풍. 예, 기절 욕풍. 기절 욕풍이야 맞아. 초풍이 아니라 욕풍이야. 그러네요. 네, 김 박사와 김사랑 작가 두 분 케미가 잘 맞네요. 우리 경혜님. 아, 네. 무심시한 놈이 어쨌든. 예, 우리 조선화님은 우리 김사랑 작가님 예쁘고 훌륭하십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 작가님? 아, 저 그놈 만나가지고 인생 꼬였습니까? 인생 잡혔어요. 지금 몸무게 한 30kg 이상 쪘어요. 예, 예, 그놈 만나서 인생에 30kg 찔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쪘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재명의 앞뒤 다른 모습 그리고 속과 겉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은 사람을 놀래게 만든 거에 실제로 당해봤고 이제 뭐 뒤에 잠깐 얘기를 하시겠지만 또 정신병원에 강제로 하루 동안 잡혀갔던 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더랬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 이재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지금이야 이제 공당의 대표가 돼 있으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포장도 돼 있습니다만은 원색적으로 성남의 하나의 변호사로서 또 이 시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현안 몇 개를 우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성남 얘기 또 김사랑과 이재명 또 이재명의 친형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되짚으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살얼음판 인생이 어떻게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되짚으려고 제가 지금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서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놓고 아예 지금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그들은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톡톡히 그렇죠. 재미를 봤으니까 엄청 재미를 봤죠. 더더군다나 MB를 이렇게 MB가 저 북악산에서 이 광화문 내에서 나온 노랫소리를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재명의 민주당 박서군을 앞세워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유도를 하는 지금 현재의 작금 사태 이 문제 오염수 문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시고 이재명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의 스타일로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때를 못 잊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좀 겁이 많고 뭐 하던 이제 그 보수 소위 이제 보수 국민이 이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당하지 뭐 두 번 당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때 자영업자들이 계피를 받잖아요. 아니 고깃집 한 번 망하게 했으면 됐지. 이제 뭐 또 생선 가게 또 망하게. 아니 이제 뭐 무슨 짜장면에서 뭐 나온다고 그러면 또 뭐 짜장면 가게 망하게 할까? 얘들은 뭐 자영업자 위한다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시상은 얘들 하는 짓은 이 민주당 하는 건 맨날 자영업자만 망하게 해요. 고깃집에 이어서 이제 생선 가게도 이제 망하게 그렇죠. 할 지금 타이밍입니다. 거기다가 웃기는 거는 뭐냐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광우병 때 있잖아요. 네. 정말 죽어난 건 자영업자들이란 말이야. 수입산 소고기 안 썼던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데리고 있는 이제 비서 있죠. 비서 한 명이 있어요. 걔가 광우병 사태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네.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팔다가 적발이 됐었어요. 그런 놈을 지금도 비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지금 국장으로 또 있대. 걔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움켜쥐고 있는지. 어디 민주당이 국장? 민주당이 그게 3급 정도 된대요. 네. 어마어마한 위치에. 네. 거기다 또 꽂아놨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하고 이제 지금 선거법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동규하고 같이 사진 찍힌 거에 그 비서에도 같이 사진 찍혀 있어요. 골프장에서. 예. 그러니까 걔가 네. 이제 핵심 증인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걔가 이제 비서로 있다가 이제 국장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상급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애들은 그렇게 딱 꽂아놓는 거예요. 예, 지근거리에서 너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이 자리 없을 거야라고 3급, 4급 정도를 이제 입막음용으로 줬다 얘기죠. 김현지도 네. 보세요. 지금 네. 4급 보좌로 이렇게 딱 꽂아놨잖아요. 김현지도 그대로
건재하죠 아직도. 아유, 아주 건재하죠. 사급 보좌관. 사급이면 얼마나 센 건데요. 그럼요. 사급 보좌관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른바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한 4, 50년 걸려야 4급으로 올라갈 정도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제2의 지금 광우병 사태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멤버가 일단 똑같아요, 얘들이. 아니 뭐 인물이나 달라야지 되는데 아니 뭐 똑같은 거 지금 무슨 국민을 뭐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 사태를 다 벌려놓고 자영업자 죽여놓고서 이 사태로 재미 본 애들이 자기네가 특권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들이 다 요직 차지하고 그렇죠. 한번 당하지 그 두 번 당하겠냐고요. 그 이제는 이제 국민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힐 거라는 거죠. 욕 먹지 이거 계속 해봐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이게 얼마나 또 얘가 웃기냐면 또 뭐 무슨 그 전라도 있는 뭐 군산 앞바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그 뭐 그런 거 뭐 얘기는 안 하고 그 부산 앞바다 가서 그 난리를 했더라고. 거 가서 하면 그렇죠. 또 맞아 죽을까 봐 안 가죠 이제. 그렇죠. 전라도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 어차피 영원히 찍어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거기 거기에 갈 가면 또 필요가 맞아 없죠. 죽죠. 거기 가가지고서는 생선 못 팔게 하면 가만히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놈 새끼야 네. 이러면서 두드려 맞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예요. 네. 이런 놈을 계속 찍어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안 통한다 이거죠. 이제 똑같은 멤버들이 똑같은 네. 멤버. 우리 그러네요. 지금 박서군이 뭐 얼굴이 너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예, 다 정말 아주 전문 시위꾼이죠. 시군요, 전문 시위군. 예, 항상 대형 시위, 집회와 시위의 앞에나 아니면 자기가 분리할 때는 뒤에 그렇죠. 얼굴 안 보이는 뒤에서 조정을 한다 지금 뭐 하는 얘기. 노란봉투법, 시립병원 없애는데 뭐 반대하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거 뭐 모든 거에 다 앞장서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역시 김사랑 작가 성남시 상황 설명은 역시 최고입니다. 뭉치 씨님. 네. 그리고 여기 택배 네. 노조. 택배 노조. 택배 네. 노조에도 이 사람이 있어요. 노조 이게 택배 노조 하는데도 다 이런 계통이 있죠. 택배 노조의 지금 장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통진당 계열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는 택배 거죠. 노조 또 뭐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일 마찬가지죠. 테고요. 예. 네. 그렇군요. 우리 이순희님, 쪼퐁님, 민족중흥님, 골든블리츠님, 도희님, 예. GHDR 좀 어렵게 쓰시네요. 네, GHDR 예, 글레페드른하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네, 박경련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후쿠시마 네. 오염수도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일본 가서 하지. 아니고 후쿠시마 가서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기들 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들의 노림수가 뻔히 읽히는 거죠. 네. 아니 후쿠시마 네. 가서 하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왜 해요? 절대 방류하지 마라. 결사 반대하는 건 현재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사 왜 반대하는 우리나라에서 해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후쿠시마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의 노림수, 예, 목적은 딱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유,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중간에 네 오신 분들 예,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우리 김사랑 작가님 뵈러 예,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한꺼번에 눌러 주시면은 예, 지금 이 순간 또 김동원과 김사랑 작가를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또 스패너님들이 열심히 지금 외쳐주고 계십니다. 박경려 스패너님 또 꾼영감님 네, 또 우리 두 분 스패너님은 지금 한 분은 영국에 가셨고요. 한 분은 또 이 생업에 열심히 예, 종사하는 기간이라 예, 많은 스패너님들의 분부대로 부탁대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봐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김사랑 작가께서 약 3개월 전에 또 유튜브를 개설을 한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 김사랑 작가 유튜브에 방문을 하셔서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김사랑의 정치 토크 김사랑 작가 TV 예. 여러분들도 같이 방문을 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사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 제가 보니까 KBS 사태, 이른바 한국 언론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변화하는 그런 폭풍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농성 현장을 우리 김사랑 작가께서 방문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 어떤 사유로 현장을 방문을 하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KBS 사태도 그렇지만
이 민원연이라고 있잖아요. 그 박서군이가 민원연. 민원연의 대표이기도 해요. 민원연 하면 또 이 저 네. 최민희 뭐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죠. 저희 민원연의 대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박서군이 진보연대 대표이기도 하고 민원연의 네. 대표이기도 하고 다문화 뭐 센터장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그 같은 결이잖아요. 네. 그 진보연대가 이제 통진당의 부속 뭐 단체인가 뭔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KBS가 이제 그 언론 노조 그 뭐 민노총 계열이라 민노총 그렇습니다. 계열의 예, 언론 언론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있죠. 그 민노총의 지금 수장이 누구예요? 지금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의 후배인 양경수. 나 양경수가 그렇습니다. 양경수가 예, 민노총 장이잖아요.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안은 다 달라 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적색 세력은 다 그 이재명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는 것이지. 네. 이게 무슨 사안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 따로 국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세력도 다 그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놈들이 설치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적화돼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이런 놈들이 그러면서 맨날 반미 외치고 뭐하고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도 이거를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첩단 사건도 지금 보도를 안 한다. 왜? 아니 뭐 거기 누가 간첩이 있나 보죠 뭐. 그러니까 간첩이 있으니까 간첩단 사건을 보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민노총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뭐 이 증거가 나타나죠. 우리 그 어머나 수사 당국이 이 간첩 재산이 40억이에요? 어머나 어머머 양경수 재산이 40억. 우리 쪼폭님이 웃긴다. 양경수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양경수인데 재산이 40억을 예, 쪼폭님이 어디서 예, 파악을 하고 올리신 건지. 만약에 저게 글쎄요. 사실이라면 웃기는 게 뭐냐면요. 기본소득 있잖아 설계자. 그렇죠. 이한주 씨 있죠.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기본소득 받으라고. 그 경기연구원의 이한기. 네. 이한주 그 이한주인가요? 이한주 그 가천대 이한주. 부총장.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기본소득 받으라고 그러면서 지는 건물이 17채인가 그래요. 이게 빨갱이 분색들인 거예요. 아니 얘들 웃긴다니까. 거기다가 또 얘들이 원래부터가 부자였으면 그게 말이라도 되잖아요. 이재명 주변에는요, 진짜 내가 이게 추적을 해보면 다 빤스밖에 없던 놈들이요. 김용도 빤스밖에 없었어요. 여의도 아파트 2채. 그러니까 유동규도 나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김용이 아파트가 2채냐고. 그리고 이제 그 정진상이도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고 하다못해 있잖아요. 그 이재명이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있잖아요. 정성호 옛날에 보니까 나보다 재산이 더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다 팔아먹고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구리가 됐지만 정성호 처음에 국회의원 나올 적에 재산이 2억이었어요. 아니, 나보다 더 없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공시지가 50억이 넘어요. 와, 정성호가. 아니 국회의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나? 거기다 더 웃기는 게 뭐지 아세요? 그 재산 중에 현금성 자산이 30억이라는 거예요. 50억 중에? 농내도 그 농에서 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정성호도 뒤져보면 그 농에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얘들은 무슨 5만 원권이 요즘 막 씨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뭐 어디 농에 막 있나 봐요. 그 이재명과 친한 애들 주변에 한번 농짝 한번 좀 뒤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게요. 예, 정성호. 이 시작할 때는 2억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수십억이더라. 그러니까요. 그 돈이 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면은 그렇게 재산이 급격하게 늘지가 안 되죠. 그리고 예. 지역구가 강남이면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집값이다 뭐다 막 튀니까. 그 정성호는 경기도 양주가 지역구죠. 네. 양주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그렇죠. 튀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런 데가 전혀 아니죠. 네. 공시지가가 뭐 50억이면 100억이 넘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긴 뭐 거기는 뭐 뭐죠? 그 비서도 100억이래. 비서도. 맞습니다. 공시지가 50억이면 곱하기 보통 한 3배 정도는 해야 현 시가가 나타나니까 100억은 뭐 훨씬 넘은 것이죠. 네. 배소연도 집이 몇 채가 됩니다. 쪼폭님이 저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시네요. 배소연도 집이 일단 2채가 있는 건 확실하죠. 예, 그 모퉁이에 있는 거 뭐 사진까지 기사가 나왔으니까. 수원에 있고 또 성남에도 집이 있는 거 나오고 그렇죠. 수원 아파트도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게 집만 한 3채. 3채. 그렇습니다. 배소연도 뭐 특별하게 지금 이제 5급 별정직 공무원 이고 공무원이 뭐 재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그다지 주목되는 직업이 아니라고 파악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2채, 3채 아주 고가의 집이 있었느냐. 상가 건물이에요. 네, 상가 건물.
농산물 그렇군요. 네. 그래서 KBS 사태와 관련해서 농촌의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나요? 예, 네네. 어떻습니까? 예, 요즘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이제 이 사태도 이제 많이 알리고 제가 이제 이 김사랑 작가 유튜브로 이제 개설한 목적이 저는 이제 좀 다른 유튜브들하고 틀려요. 저는 이제 이재명 사태를 이제 알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유튜브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이재명 쪽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 이재명 하나만 파도 이제 완전히 무슨 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뭐 경기 네. 동부연합, 뭐 민원연, 뭐 박서군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관련된 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서 취재하고 뭐하고 알리고 이제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쫙 알릴 수가 있으니까 알려서 취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트럼프 슈퍼맨님이 김사랑 세 글자로 삼행시를 넣었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게 저 KBS KBS 정상화를 바라는 분들에 대한 투쟁 선언 기자회견에 저기에도 우리 김사랑 작가가 가셨나요? 네네. 예, 직접 바로 가가지고 지금 예. 이제 그 근조화환들 있죠. 근조화환들 좀 뒤에 보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아.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기자들은 한 명도 없고 아. 그 유튜버들만 와가지고 저것도 그렇군요. 찍었어요. 네. 이제 이게 KBS 기자나 MBC 기자들은 이게 노조에 가입돼 있는 기자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거 들고 있어도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해서 저 뒤에 있는 국민들이 보낸 근조화환들 아니에요. 예. 지금 뭐 KBS 사장 김희철 물러나라 누구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조화환은 많은데 정작 와가지고 찍어줘야지 돼. 기자가 없어요 기자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간 거죠 이제.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네. 언론 노조 종북 세력 KBS를 국민의 품 안으로. 국민의 품으로. 저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가 없더라니까. 저는 그런 서러움을 엄청 많이 그렇군요. 당했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작 기자가 없다. 기자가 없어요. 예. 그 자유일보나 뭐 이런 뭐 이게 약간 그 적어 있는데 네. 자유일보 하나 왔었나 뭐 그래요. 그렇군요. 안 왔어요. 그 정도로. 네. 예. 다음 저 언론 개혁 뭐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저희 우리 기자들이 가서 영상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남 얘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죠. 성남 얘기. 글쎄요. 성남 얘기를 하려면 조금 이전 얘기도 저희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성남은 어느 도시보다도 성남시와 경찰이 유착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여기 옆에 계시는 김사랑 작가의 얽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 경찰관이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이재명에서 은수미 지금 은수미 씨가 구속이 돼 있나요? 네. 구속이 돼 있죠. 네.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이 돼서 수사 자료를 그대로 은수미 쪽에 보내고 결국은 뇌물도 받고 나중에는 쇠고랑을 찬 구속이 된 상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이거를 당사자인 우리 김사랑 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수미가 이제 선거법으로 이제 그때 수사를 막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사 자료를 이제 다 넘겨줬죠. 그러면서 이권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권을 요구를 하면서 이게 또 진짜 지저분한 게 뭐냐면요. 자기 애인 있잖아요, 애인. 애인도 이제. 누구 애인? 그게 이재명이 아니라 그 경찰관의 애인이요. 경찰관에. 그 네. 경찰관에 그러니까 자기만 이권을 챙긴 게 아니라 그 은수미한테 이제 내 애인도 꽂아줘라 보건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니 자리라는 게 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쩡한 이제 직원 하나를 보내고서 딴 데로 자천을 시키고 그러니까 문화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멀쩡한 직원을 좌천시키고 그 이제 그 김규관 그 경찰의 애인을 걷다가 또 꽂아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장 중에 막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걔는 이제 또 김규관은 뇌물도 받고.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 이 김규관이가 이 운수미 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이 김규환은 누구랑 또 친했냐면 이제 중원경찰서에서부터 있었는데 그 중원경찰서가 이제 중원 무슨 미래산악회인가 뭔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재명의 욕비서 있죠. 그 백종선이라고 백종선. 둘이 네. 그렇게 친한 네. 거예요. 수행비서 역할을 했죠. 막 네. 눈가리 파버린다고까지 뭐, 했었던 그 시의원들한테 눈가리 파버린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 욕비서하고 친해서 욕비서가 그 시산제 이런 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이재명 뭐 시장에 이제 뭐 건강 그런 것도 막 기원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글을 안 쓰면 삐질 사람 해가지고 정진상, 김주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것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야 이래가지고 또 추적을 했어요. 네. 이놈의 중원미래산업계가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하. 그래서 그 밴드에 가입한 사람을 내가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 밴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보게 했죠. 이제 그래서 내가 다 캡처로 떠났어요. 내가 그 정도로 치밀해요. 보니까 국민 권익위에 지금 부위원장 했던 애 있죠. 안성욱이 걔 검사 출신 아니에요. 네. 걔가 거기에 리더인 거예요. 아, 그 밴드에? 그 밴드에 리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걔가 이제 이재명이 있을 때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했었어요. 고문 변호사를. 그러면서 이재명이를 막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었죠. 네. 그러면 그 중원미래산악회의 리더를 했었고 거기에 백종선이 있고 뭐 여러 명들이 막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다 깐부였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걔 안성욱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권익위에 부위원장 그 전현희가 이제 맞습니다. 위원장이 전현희. 되고 예. 그리고- 발음을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전현희. 예,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안성욱 재산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걔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더라고. 80억인가 100억인가 있어, 걔도. 엄청나. 전현희는 한 20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부위원장인 얘는 뭐 재산이 80억인가 100억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깐부들인 거야. 그렇게 깐부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얘만 그때 한 게 아니라, 김규관이의 상관 있죠. 상관도 마찬가지로, 은수미한테 자료다 뭐다 다 넘겨가지고 상관은 4년. 그리고 얘는 8년. 얘가 더 악질인 거죠. 그러니까 8년. 아하. 거기다가 또 그 집만 한 게 아니라 얘들이요. 경찰 월급은 그냥 용돈이에요. 시청에다가 자기 아는 공무원 청탁하고 뭐하고 네. 별짓을 유동규 고소한 것들 각하시키고 뭐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까지를 해가지고 아니 짭새 부동산이 100억이에요. 이거 뭐 아수라도 이런 아수라가 있어요? 어쨌든 걔가 지금 내가 이제 납치된 사건을 고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 각하시킨 것이 다 걔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아수라도 이런 아수라가 어딨어. 일단 은수미 건으로만 지금 들어간 게 지금 8년이에요. 8년. 그 지금 2심까지 해서 지금 8년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네. 아니 자료를 넘긴 놈은 8년인데 지금 은수미는 꼴랑 몇 년이에요. 혜택 받은 은수미는. 그거 더 웃긴 거 아니야, 이게? 은수미가 1심까지 진행됐습니까? 아니, 좀 다 나왔죠. 그래서 했는데 걔는 뭐 2년인가 그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혜택은 은수미가 본 건데. 그렇겠죠. 똑같이 8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식의 이런 성남시장과 경찰 또 언론 이런 게 완전히 유착이 됐다 하는 그럼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아예 말씀하신 김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아실 내용일 테지만 이 김사랑 작가가 정신병원에 하루 동안 끌려가서 강제 구금을 당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참 전에 대선 이전에 많이 확산이 되고 그 실상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또 잊혀질 만한 또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른바 김사랑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 요거에 대해서 이게 왜 발생이 됐고 지금 일단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또 탈출을 했는지 정말 영화보다도 더 기가 막힌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이제 467억이 처음에는 발단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467억으로 만든 게 상권 활성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재명이 위례에서 한탕 한 다음에 대장동을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한번 이 돈을 굴려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경상원을 만든 거예요. 경상원. 예, 경상원 만든 다음 지역 카페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점이었던 거예요. 얘는 대권을 위해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대권 프로젝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예. 우린 저만 모르고 거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라 돈 어디다 썼냐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거였던 거죠. 그 467억의 상권 활성화 재단이. 왜냐하면 그 상권 활성화 재단에 있던 애가 경상 원장이 됐으니까 일개 팀장이. 그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467억 어디 갔냐고 하면서 하니까 거기서 수의계약 먹었던 마술사가 그 코나이 있죠. 지역 카페 위탁 관리하는 코나이의 그 상임이사가 됐잖아요. 그 마술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건드린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니까 지금 코나이의 모태가 된 그 상권 활성화 재단 건드렸죠. 네. 그 성남 FC, 성남 FC 건드렸죠. 그 다음 또 건드린 게 뭐냐면 대장동 건드렸죠. 대장동은 지가 뭐 직접 딱 몸통 들으면서 자기가 직접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용역 나눔 건드렸죠. 이거 다 이재명 저수지 아니에요? 그거 다 건드렸는데. 그렇죠. 돈저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회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천운이라고 생각하라고. 인생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더 웃긴 게, 나중에 회계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대장동 10년 작업이었잖아요. 10년 동안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왔던 게 아니라 뭐 정권도 바뀌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들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이제 벌어들이기 시작한 게 한 2017년대 때부터 이제 이게 배당금이 막 떨어지려고 하던 그 무렵이죠. 그때 내가 떠든 거예요. 그러니 어머 진짜 이거 웬 날파리야 얘들 입장에서는 내 입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거 뭐 자유한국당이다 뭐다 다 들고 가도 안 됐던 게 뭐냐면 아니 곽상도가 50억 클럽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원유철이가 거기에 이제 또 무슨 화천대유 고문했다면서요 거기가. 맞습니다. 김수남이 있지. 김수남도 있죠. 나 하나만 제거가 되면은 온 세상이 진짜 조용한 거예요. 난 그걸 모르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러더라고요. 이념 문제가 아니고 다 돈 문제니까. 돈 문제는 그렇죠. 여야가 없더라니까요. 아유, 정말 나무 개고생했죠, 진짜. 돈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아예 없어요. 다 똥파리들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예, 당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아유, 우리는 그럼요. 웃으면서 듣지만 아유, 당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개고생했어요.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정신병원 입원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타겟을 자꾸 갖고 건드리니까 처음에 네. 이제 고소를 막 했잖아요. 그렇죠. 고소하면 보통 찌그러지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서 찌그러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상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캐묻고 이제 나중에 열이 받으니까 아니 나는 생각을 해봐요. 뭐 종가 없던 사람이 막 뭐 종가본 만들라고 하지 뭐 막 자꾸 고소 들어오지 뭐 나는 돈 10원도 안 받네 억울하니까 이제 막 더 쓰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니 뭐 돈 쓴 놈들이 왜 나 고소하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네. 이제 나중에 그날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명 까겠다고 했어요 그날 실명 까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내가 왜 납치까지 됐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날 쓴 글을 납치 날 쓴 글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썼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모든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페북에 페북에 시민 고소고발하는 이 몸통은 이 모든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다. 네가 없었으면은 이 고소고발도 없었지 않았겠냐. 내가 그렇게까지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는 이 돈으로 이제 경기도지사도 나가야지 되고 막 하는데 내가 막 떠들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 이거 완전히 저거만 입을 막아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단수공천 될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전해철이하고 또 뭐 경선 붙어야 되지. 그랬죠. 경기도지사. 그 얘가 막 엄청 예민하고 있을 때 계속 떠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렇게가 된 거죠. 이제 그 경찰 애들인가 그거 뭐죠? 그 검수안박 외치고 했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입 막으려. 나는 정가가 없으니까 경찰서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슨 정가가 있고 뭐 나쁜 짓을 했었어야지 그렇죠. 데려가는데 그가 이제 나는 지자체장 권한에 그 행정입원이 있다는 것도 나는 내가 그런데 끌려가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행정입원. 이건 또 응급입원인 거예요. 응급입원 3일 되면 행정입원으로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형님 때문에 그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형님은 지가 직접 행정입원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머리를 쓴 거예요. 나는 더 고도로.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경찰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건 행정입원이다. 행정입원 그 전 단계가 뭐라고 그러셨죠?
무슨 입원을 하면은 3일 뒤에 행정입원으로 이거 이제 간다고? 응급입원. 응급입원. 아. 응급입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응급입원은요. 음. 응급입원을 시키려면은요. 실제로요. 구급차가 와야 돼요. 그리고 자해나 타해나 하고 있는 현장을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야지 돼요. 조건이. 아. 미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당도 안 되는데 지들이 그냥 해놓고 나서 내가 탈출될 거를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CCTV를 내놓으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미쳐야지 돼요. 일단 증상은 미쳐야지 되고 아하. 자해나 타해나 흔적 뭐가 있어야지 아니면 높은 데서 이제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CCTV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거 안 내놓잖아 이거를. 쥐들이 그거 유리한 것 같았으면 왜 못하겠어. 내가 그렇죠. 만약에 칼 들고 설친다거나 뭐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나 막 이랬으면 쥐들이 팔아 이년 그렇죠. 이렇게 뭐 후부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해나 타해 하려고 그러고 옥상에서 다이빙 하려고 그런다. 내놓으면 되잖아요. 멀쩡한 그 나무 그 슈퍼 앞에서 그냥 생으로 납치해서 갔으니 어떻게 내놓냐고요. 그래서 내가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뭐 그 뒤로 그냥 유야매야 된 건가요? 아이 그래서 내가 고소를 했었던 것이 다 각하 처리하고 이랬는데 원래는 다시 고소를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뭐 아니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지금 총선 끝나고 해야지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김명수도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내가 지금 김명수 9월에 이제 저 임기가 만료죠. 이재명의 떨거지들이 고소한 건을 이제 내가 뭐 항고도 해보고 막 이러면은 벌금 300이 나왔어요. 신땡땡이라고 해도 그대로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보면 그게 권순이 노정이 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법원 자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더 우리 쪽에 힘이 좀 더 강해졌을 적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골든브릿지님이 지금 우리 김사랑 작가 말씀 중에 그 당시 고양시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이 한 건도 없었다지요. 예, 저거는 제가 제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이 여러분께 전해드린 거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예. 측위가 그때 구성이 됐을 적에 그때 누가 위원장이었었냐면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되신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님이 위원장이어서 수정구 보건소에다가 그거를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남시 이재명 때 행정 입원이 66명이에요. 66명. 66명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민 66명이 행정입원당. 그러니까요. 행정입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 권한으로 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걸... 고양시와 저 성남시가 사실은 인구라든가 이런 게 비교를 할 만큼 고양시도 인구가 큰데 그 당시에 같은 기간에 고양시는 행정 그 입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안철수가 이제 대선 후보였었죠. 그 의사 출신 아니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지자체장의 행정 입원 권한을 뭐 없애겠다, 공약으로 하겠다 이런 그런 말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 그때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김사랑 씨 뭐 이런 사람들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냐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그걸 안철수 그 후보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뭐 도둑이 제발 저랬는가. 이것 보세요! 막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경찰이 했어요! 막 이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하도 기가 막히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러면서 입 닥치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게 뭐 방송을 탄 겁니까? 방송 타서 크게 나왔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 때요.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원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얘기를 하면서 행정 입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의사니까. 네. 그러면서 김사랑 씨하고 이제 그 이재선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둑이 제발 저랬나 봐요. 이보세요 이러면서 갑자기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보세요 후보님. 경찰이 했다. 경찰이 한 거고. 그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기가 찼는지 이러는 거. 이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까지 했었다니까요. 예,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얘기를 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비롯이 됐는지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와 우리 김사랑 작가가 아주 친분 관계가 각별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김재선 씨를 형인데 친형인데 이재명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병신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던가요? 회계사였죠, 김재선 님이. 이재선 씨가 이제 회계사였죠. 이제
회계사였고 이제 같이 이제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이제 그 시민 모임을 했었잖아요. 성남 시민 모임에서 네. 다른 원래 이제 같이 이제 시민 모임 할 적에는 김병장 시장 때나 이대엽 시장 때나 둘이 같이 규탄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그 시민 모임에 재무인가 총무인가를 이재선 씨가 봤었고 그 회장은 이재명이 했었고 그때는 우기투합해서 잘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시장 되고 나니까 이재선 씨는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했죠. 동생이어도 시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이제 그 똑같이 했을 뿐이죠. 이제 그 모라토리움이 그 이제 발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모라토리움. 회계사가 봤을 때 너무 얼토당토 하는데 부자 동네인데 무슨 모라토리움이냐 뭐 그렇죠. 이런 무슨 얼토당토 하는 이런 무슨 거짓 모라토리움 왜 발표하냐 이게 싸움의 시작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선 때 뭐 아니 그 선거 쪽에 뭐 도와준 건 도와준 거지만 행정직 애들을 뽑아야지 그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뭐 애들 그런 거 그 자리 꽂아놓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아 그렇게 형이 지적을 했군요. 아니,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세 번째는 이게 대장동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일단 좀 회계적인 거라든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주변에 그렇군요. 이제 좀 인재라든지 마누라 관리 이런 거 좀 잘해라. 뭐 마누라 설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신병원에 행정 입원을 시키고 또 부인 이른바 자신의 형수한테는 그렇게 몹쓸 욕을 해서 아까 기절 초풍이 아니라 기절 욕풍. 그렇죠. 예, 정말 아마 세부님이 그러신 거죠? 기절 욕풍. 예, 정말 아주 대단한 촌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선 씨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자기 시장으로서 자꾸 이제 회계사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야 너 재정도 괜찮은데 모라토리움이 뭡니까? 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도 처리를 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시장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라고 갈등의 씨앗이 불거졌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가 요즘 궁금한 게 바로 유동규, 김만배 얘기가 계속 이틀에 걸쳐 이틀 중에 하루는 꼭 신문지면을 장식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의 위선, 이재명의 앞뒤 다른 지킬 앤 하이드처럼 예,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고 하는 내로남불을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인물이 바로 유동규 전 도계공의 성남도계공의 처장이었죠. 본부장. 유동규 왜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김사랑 작가가 가장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규 왜 이재명을 그렇게 지금 저 법원 그 재판에서 가장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동규 씨를 직접 봤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그때 이제 신영수 네. 전 의원님한테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천화동이 7호 그 머니투데이 배성준 기자를 네.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로 이제 했었다.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봤죠 그때 처음 실무로. 네. 예, 물을 조금 더 박해. 예, 물을 직접 좀 더. 봤는데. 예. 근데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죠 이제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유동규도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 줄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아주 시궁창일지는 몰랐다. 처음에는 그래도 시장 2억 원이 어느 정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유동규 그 본부장도 속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속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일 줄 몰랐대 저렇게까지. 저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뭐 본인이 직접 얘기를 그런데 하더라고요. 예, 지금 속았다라는 그런 그 판단으로 이제 그리고 예. 가장 결정타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네. 거기에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 김문기 씨를 데리고 온 게 유동규 씨잖아요. 음. 그 거기에서 이제
빡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문기를 몰랐을 리가 아이, 없죠. 0.00001%도 그럴 확률이 없는데 김문수를 몰랐다고 딱 잡아떼는 그런 거에 인간적인 배신을 느꼈다 하는 얘기죠. 그, 특히나 이제 그 유동규하고 이제 김문기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 이제 더더군다나 네. 자기로서는 또 죄책감도 엄청 많이 느낀 거죠. 그렇군요. 김문기를 예,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이재명에게 소개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더욱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동규 씨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저 영상을 다 보나 봐요. 제 유튜브도 보는지 예.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김사랑 씨 몇 살이에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나보다 나이가 더 적잖아요. 딱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요. 딱 이랬더니 근데 왜 방송에서 유동규 그래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근데 왜 방송에서 유동규 그래요? 딱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 이제 나는 재명이한테도 재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 자파는 아니셨었어요. 원래 자기는 이제 리모델링 원래 뭐 저기 그 한양대에서 성악가 나왔다면서요? 원래는 이제 자기네 리모델링 건으로 그 원래는 국민의힘 쪽에다가 그 리모델링 관련된 그 사건들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가 그거를 잘 안 받아줬대요. 근데 이제 이재명 쪽 그럼 민주당 쪽에 한번 가지고 가볼까 해가지고 리모델링. 그때 이제 조합장 그거 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갑자기 쿨하게 내가 그럼 그거 봐주겠다. 아, 어머 민주당이 뭐 이런 면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혹한 거죠. 이제 이재명이 또 그럴 때는 막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흔쾌히 자기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 다 이쪽으로 다 몰리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귀 기울여주고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자기는 그때 민주당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원래 분당 쪽이요. 그 원래 보수 진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을 잘 찍어주는 동네가 아니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이 리모델링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을 많이 찍어줬었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 건이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결국 안 됐습니까? 안 돼서 지금까지도 뭐 수직 중축이니 뭐니 그 외려 서로 고소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게 그 리모델링 건인 거예요. 그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리모델링으로 하도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 분당의 그 아파트들이 낡아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지 될 시기가 됐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렇겠네요. 네. 몇십 년 됐잖아요. 그 사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네. 입만 열면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줄 몰라요.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심장병 걸릴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뻔뻔하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자기의 이 성악가를 졸업을 했습니다만 이제 노래 한계가 있어서 사업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적으로 돌았는데 성남과 분당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는 국민의힘 뭐 그 당시에는 뭐 신한국당이나 예컨대 자유민주당이라든가 뭐 그런 정당이겠죠. 그런데 찾아갔는데 들어주질 않더라. 그런데 민주당을 찾아가니까 이재명이 흔쾌히 한솔마을이라고 그게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 그 단지잖아. 거기 무슨 조합장인가를 했었어요. 김용무 매화마을 조합장인가 그걸 했었고 그렇군요. 다 조합장도 출신들 아니에요. 조합장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뭉치게 된 거죠. 그렇죠. 아하. 김용이 거기 조합장 출신이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의원을 했군요. 그럼요. 그때 이제 그때 얘들이 그러면서 이재명을 쫙 몰아주게 된 거죠. 그때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쪽의 의견들을 들어줬으면 이제 그 표가 이제 또 그렇겠네요. 다르게 걸렸죠. 만약에 진짜 뭐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정당에서 그거를 들어줬으면은 오늘날의 이재명과 오늘날의 뭡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을까라고. 아니 분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제2의 강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가 민주당 표가 나오지가 않는 곳이었었어요. 분당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 이제 시장 되면서부터 이제 판도가 막 바뀌면서 아주 이제 이상한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표가 힘든 동네예요. 수정구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 성남이죠. 오리지널 성남 구시가지죠. 그렇죠. 이제 네. 거기는 이제 구시가지라서 그리고 원래 수정구 중원구
동부가 경기 동부연합 아로 거의 본거지잖아요. 거기는 힘든데 원래 분당 같은 데는 완전 신도시에다가 노른자 아니야 거기가. 그렇습니다. 거기 완전 그냥 보수 지역이었었는데 이재명 시장 되면서부터 완전 이상한 동네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뭐 김병관이 당선됐었지, 그렇죠. 김병욱이 당선됐었지, 김병욱이 뭐, 됐고, 예. 뭐 그러면서 완전 저거가 돼버린 거죠. 지금 현재의 분당이 갑을인데 한쪽이 이제 안철수가 보궐선거로 된 거고 다른 쪽이 김병욱인가요? 김병욱이죠. 그렇죠. 네. 원래는 그 안철수 지역구로 자기가 이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게 이제 그 대장동이니까 이재명이 분당 갑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양을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명의 집이 분당구 순회동 제가 순회동이죠. 기억합니다. 순회동이 지금 이제 안철수 그 지역구 그쪽이군요. 그렇죠? 저를 고소했었으니까 저는 알죠. 순회동이라는 거를. 그러네요. 금호 아파트. 예,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네. 이재명의 집이 지금도 거기가 뭐 있을 겁니다. 뭐 이제 계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도 집이 한 채 뭐 있겠지만 전세로 살지 않을까요? 거기는? 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지금 성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위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인물이 바로 유동규인데 유동규는 왜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을까? 제가 질문에 대한 그 김문기 씨 답을. 때문에 김문기 씨하고 그렇게 친했거든요. 김문기, 유동규. 예. 근데 그 김문기 씨를 그렇군요.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죽으니까 남을 나라 이러니까. 그리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의 모든 비리를 많이 뒤집어 써주고 있었잖아. 근데 변호사 하나 안 붙여주고 얼마나 고립되게 했어요. 그리고 김문기 그렇죠. 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산타복 입고 춤추고. 산타복 그 맞습니다. 난리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인하고 그죠? 예. 저는 김문기 예. 씨 장례식장도 가봤잖아. 거기서 그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 한 명도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판도 많이 받고. 어디서 뭐 저 유족들이 거부를 해서 어디서 한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갔다면서요? 그거는 전영수 이제 비서실장. 그 비서실장 그거 맞아요. 김문기 씨 장례식 그거는 전영수 비서실장인가요? 비서실장이었을 때고 예. 김문기 씨 쪽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죠. 아예 오지도 않았구나. 아예 오지도 그렇군요. 거기는 이제 서울대 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거 갔었죠. 그거 아무도 안 왔었어요. 야, 그래서 아예 오질 않았군요. 아예 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족들이 뭐 세상에 그런 데다가 산타복 입고 춤추고 막 이러니까 유족들이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당신 그 부부가 쌍으로 산타복 입고 그런 춤을 맞습니다. 추냐고. 예. 그렇게까지 난리를 친 거죠. 그렇죠. 다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유동규 본부장과는 달리 김만배 머니투데이 그 법조팀장 기자였죠. 법조계의 마당발이라고는 김만배는 글쎄요 아직까지 이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만배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유동규가 완전히 이재명의 민낯을 파이사라고 작심을 하면서 이재명의 허허, 실실 이것을 다 얘기를 하는 마당인데 김만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재명 편을 드는 걸까요? 또 유동규는 실제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유동규가 또 변신을 느끼는 게 자기가 재산이 없으니까 남도 재산이 없는 줄 알고 김용이다 정진상한테 그렇게 술을 사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들은 다 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배신감을 느낀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지금 김만배는 자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 명의로 지금 원래 수원에 꽤 뭐 저 자산가 아니요. 자산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뭐 천화동인 1호가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김만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어허. 그 김만배를 그 박영수한테 고문료를 내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박영수가 데리고 온 꼬봉이 김만배였다는 거예요. 박영수가 데리고 온 꼬봉이. 예, 꼬봉이 김만배라 가지고 술자리를 하거나 이래도 만배는 거기 끼지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 정도로요. 그러고 이제 용돈이 없어가지고 자기한테 뭐 100만 원만 꺼달라, 200만 원만 꺼달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김만배. 그러니 무슨 수원의 부자는 개뿔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개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꼬갔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박영수가 만약에 자기 이제 골프채가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걸 딱 봐놨다가 만배가 와가지고 야 그 골프채 주면 안 되냐고 영수형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거 줘야지 된다고 그 짓을 하러 왔었던 게 만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이름 적혀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지워서라도 가지고 가야지 된다고 그 짓을 하던 게 만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용수의 호봉이 지금 만배인데 가방 못지가 만배인데 박용수가 안 들어갔으니 기고만장할 거 아니야. 백그라운드가 박용수인데. 아하. 그러니까 박용수가 들어를 가고 여기가 이제 다 뭐 압수수색이라도 뭐 벌어져야지 지금 얘가 하지. 그 전에 박용수 뭐 압수수색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박용수하고 양재식 거기를 압수수색하고 네, 하나은행 그렇죠. 막 뒤지니까 예. 김만배가 입을 털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200억 하고 뭐 하고 이제 박용수 쪽에서 요구했다. 왜?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로 조지는 거는 이제 박용수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깜빵 들어가면 더 많이 불면서 이제 딜하려고 그러겠죠. 거기 김만배는 이제 이재명 쪽이 아니라 이제 박용수의 꼬붕이었었던 거잖아요. 만배가 투입된 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박용수가 이제 그 대장동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5억을 이제 거기다가 투입시킨 거잖아요. 그거 관리하려고 김만배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였었기 때문에 만배는 이제 그 박용수가 어떤 이제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거를 이제 진술을 하겠죠. 박영수가 사법 처리가 되는 순간 김만배도 어쩔 수 없이 다 실상을 불죠. 다 부를 수밖에 없다. 아이 그럼요. 박용수죄를 지가 뒤집어 쓰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뭐 가방 못집밖에 안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불게 된 이유가 마누라하고 뭐고 간에 그 재산 있잖아요. 지금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압박이 심해지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자기가 그거를 다 뒤집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만배도 유동규 본부장처럼 술술술술 지금 실상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날도 머지 않았다. 지금 불고 있대 벌써. 지금 불고 있다. 그러니까 돈주로 다 끊어놔야지 돼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 만배는 자기 이름으로 된 일단 명의가 뭐 가짜든 뭐든 자기 이름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뭐 다 차단내고 있잖아요. 근데 구지가 되는데 뭐 그거 자기가 누가 그거 뭐 남의 죄까지. 그러니까 유동규도 그랬잖아. 나는 내 죄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근데 맞습니다. 남의 죄까지는 내가 안 갖고 가겠다. 근데 김만배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마누라 재산 압류시키고 이제 그거 다 차압시키고 나면서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유동규 본부장이 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를 받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시켜서 내가 심부름한 거 그것까지는 내가 죄를 질 생각이 없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한테 죄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 네. 저는 아주 100번 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저런 심정으로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의 거의 오른팔을 이제 김만배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박영수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박영수 측에서 먼저 대가를 요구를 했다라고 양재식 특검보. 그러니까 박영수가 특검할 때 특검보는 밑에 한 서너 명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특검보를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와 같은 로펌에 속해 있던 양재식을 특검보로 했는데 그 양재식이 대장동 일당 몇 명을 불러더니 야 우리가 요거 컨소시엄 도와주면 뭐 해줄 건데 라고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 특검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박영수가 뜨하니 시켰던 사안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박영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말 대한민국 특검의 그 위세를 형편없이 땅에 떨어뜨린 사람인데 박영수 관련해서 혹시 정보가 있거나 하면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박영수 그한테 고문을 줬던 그분이 그거 이제 디벨로퍼 하시던 분인데 네. 박영수의 정진상이 누구냐면 양재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도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영수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수형은 원래부터 돈을 많이 밝혔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걔들은 그냥 상가 건물 달라. 야, 너 뭐 하면 나 상가 건물 줘. 그 걔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그냥 뭐 티셔츠나 하나 뭐 아니면 뭐 티셔츠. 뭐 아니면 야, 너 그거 멋있다 그러면
뭐 이쁜 거 뭐 해봐도 소소한 거잖아요. 우리는 해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냥 상가 건물 하나요. 우리 딸 상가 건물 하나 줘라. 음. 그때 자기 딸 수연, 그 이름이 수연인가 그랬대요. 박영수 박영수 딸이. 딸이 우리 수연이 건물 하나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단위가 다르군요. 다리가. 거기는 그냥 건물이래. 건물 상가 줘라. 뭐 줘라. 그래서 내가 왜 수연이를 왜 챙겨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박영수가 아들보다 딸하고 그게 그렇게 그게 죽이 잘 맞았대요. 화통해가지고 서로. 그 딸이 화통해가지고 그 딸바보라 가지고 박영수가 그 딸을 그렇게 챙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대장동에서도 그 딸이 나오잖아요. 딸 이름으로 대장동 맞습니다. 아파트도 나오고. 아파트도. 그리고 딸이 그 뭐죠? 딸이 그 퇴직금으로 뭐 11억인가 그것도 챙겨가고. 맞습니다. 네. 그때 자기한테 원했던 것도 그 딸 이름으로 달라고 그렇게 했었대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달라는 게 맨날 걔들은 땅 아니면 상가래요. 상가. 거기 단위가 네. 틀려요. 우리는 그런 놈이 무슨 네. 박근혜 대통령 무슨 그 특검을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진짜 아유 그러네요. 진짜 아유. 좀 아까 티셔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김사랑 작가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김사랑 작가 새시민운동 채널 저쪽에 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네. 네. 그런데 야, 그 티셔츠 나한테도 잘 어울리겠다. 티셔츠 이거 나 가져도 돼? 우리가 보통 단위가 뭐 몇만 원 정도 그런데 모르는 저쪽 동네는 그냥 니들이 하는 상가 그거 내 우리 딸 이름으로 해줘. 그러니까요. 예, 몇십억, 몇백억이 될 텐데 정말. 아니 우리가 뭐 김동원 박사님 만약에 아시아투데이 티셔츠 입고 어머 여기서 뭐 티셔츠 하나 만들었어요. 뭐, 저도 그거 하나 해주면 안 돼요. 뭐, 그렇죠. 그 티셔츠 이쁘네요. 뭐 그 정도잖아 우리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가 달래요. 예. 땅 우리, 주고 예. 상가 들고 우리는 아파트 달라고. 단위 작아가지고 몇만 원, 한 2, 3만 원 이렇게 값어치 나가는 거 이상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 야, 달라요. 그러네요. 아주 그냥. 네. 그러고도 참- 사는데 그런 놈이 무슨 누가 누구로 특검한다고 그래요. 지금 뭐 예. 김명수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뭐 진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야.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어요. 좌파들. 박영수 측에서 검사 시절 때부터 원래 돈을 밝혔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가짜 수산물업자 네. 그거 할 적에도 그렇죠. 그 포르쉐. 예. 그 제일 웃겼던 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그때 한참 친할 때는 그 박영수 집에 가서 식사까지 하고 그랬었대요. 그 박영수 와이프가 네. 그렇게 사람이 좋대요. 마누라는 진짜 잘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현모양처래요. 박영수가 새벽에 술 먹고 가도 그냥 문 앞에 탁 와가지고 그냥 스탠바이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부인이? 언제 화나는 걸 한 번 봤냐면 그 가짜 수산물업자 그 사건 터져가지고 네. 그 포르쉐 사건이 나왔잖아. 그러죠. 박영수는. 네. 박영수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마누라가 포르쉐를 탔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마누라한테로 막 간 거예요. 그 마누라가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포르쉐를 타냐고. 아하. 그 말은 뭐냐면 딴 년이 타는 거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 꼴까지 못 본다 이거죠 이제. 그러네요. 예,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탔다. 무슨 포르쉐냐고. 그러네요. 내가 이 나이에 그기에 딱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 젊은 여자애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포르쉐는. 맞습니다. 포르쉐를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수산업자한테 야 이거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빌려 타는 걸로 해줘. 니들 이렇게 말을 맞춰. 내가 돈은 나중에 줄게. 근데 나중에 너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가로세로에서 그 뭐죠 그 조국이가 뭐 그 뭐야 가로세로 고소할 적에도 그 가로세로에서 뭐죠 조민이 포르쉐를 탔냐 말았네. 아, 조민. 그걸로 그러니까 네. 그 조민 같은 애들이 타는 게 포르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그 여자들. 박영수 네. 와이프가 씨발 내가 무슨 이 나이에 포르쉐를 타냐고 언년이 탔어 이거잖아요. 언년이 탔길래 그렇죠. 그 뉘앙스인 것 같더라 이거. 그러네요.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내가 탔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어떤 X한테 이걸 준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바가지를 긁었겠죠. 그런 것 네. 같아 보니까. 그러네요. 점차 실체가 이제 이렇게 맞춰집니다. 예, 박영수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 이른바 제가 이렇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죠. 서초동 이발사라고. 예, 김만배가 쪼로로 너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게 저 전 출입기자인데요. 이발하러 갑니다라고 하면서 밑으로 지하 뭡니까 이발소에 가는 척하고 17층인가요? 권순일 대법관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살려줬죠. 이재명의 3심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다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해 줬는데 자 50억 클럽 여기 박영수도 들어있고 권순일도 들어있습니다. 권순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박영수와 함께 권순일 스토리도 예, 정보가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공유를 한번 해주시죠. 그 권순일은 네.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끼어 있는데 이게 제 사건 있죠. 이재명의 이게 그 떨거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고소한 건에도 보면 네. 이제 내가 이제 하도 열이 받으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네. 그것도 권순일이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 권순일 요렇게 이게 지들끼리 뭐 어떤 세트로 많이 움직인 것 같더라고.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세트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게 권순일이 이제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한번 이거 재산조회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군요. 이재명의 그 욕비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그 터졌었잖아요. 우리가 대법원 작업 많이 했어. 이게 권순일만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김명수 사법부에 있는 13명의 그 대법관들은 네. 한번 재산조회를 싹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법원 작업을 많이 했어. 한 명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7대 5나 뭐 7대 몇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한 명만 했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할 정도면 열 몇 명한테 다 하지 않았겠나. 그렇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순일과 박영수가 한 사람은 판사고 한 사람은 검사인데도 어떤 세트로 예, 이권 개입하거나 이런 합동작전을 많이 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낭만이라도 있지. 나 너무 웃긴다 이거. 세빌리아 이발사는 낭만이라도 있는데 그놈의 서초동 이발사들은 돈만 밝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는요. 네. 아유 정말 진짜 저런 게 판사고 저런 게 검사고 저런 게 특검들을 한다고 진짜 나라가 진짜. 김사랑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병나요. 이렇게 좋은. 아니, 저런 것들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고 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진짜요. 수치야 수치 진짜로. 네, 권순일 대법관이 글쎄요. 네, 이 사람이 대법관 또 한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했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총체적인 부실 관리에 바로 이 권순일도 들어 있는 것이죠. 권순일 통해서 노정희를 거쳐서 지금 이제 뭡니까 노태악, 네, 노태악까지 지금 이르기에 총체적인 부실 관리,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요? 그렇죠. 지금 지저분해 죽겠어요. 네, 박영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주락펴락했으니 이게 온전한 법조계였냐 하는 그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중앙선관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아빠 찬스. 예, 자기소개서를 써라고 그랬더니 아빠 소개를 썼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관련해서도 우리 김사랑 작가가 할 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뭐 이게 이재명한테 뭐 상 받은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무슨 상이냐는 거예요. 뭐 쌍욕상이에요 그게? 야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그동안 왜 중앙선관위가 60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으면 뭐 어쨌든 간에 고인물은 썩는다는 게 그렇죠. 지금 네. 진리잖아요. 60년 동안 그 감사를 안 받았대요. 이참에 한번 싹 감사도 헌법의 받아줘. 독립기관이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감사원 감사도 오지 마라. 우리는 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헌법상에 엄중한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청와대에서도 우리 일에 타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예, 정말 이 잘못된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저 중앙선관위가 공중 폭파가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만에 또 아시아투데이를 찾아주셨는데 이 소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조금 좀 다른가? 좀 약간 스튜디오가 좀 더 네. 세련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왔을 적부터 네. 많이 장비도 많아지고 좋네요.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날이 좋네요. 나날이 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늘께 덕담과 혹시라도 오늘 예, 방송에서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 앞에 있는 예, 우리 카메라를 보고 예,
마무리를 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김동원 박사님 뵈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김동원 박사님 하시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저 다른 거 있으면 일단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 살아서 보니까. 살아서 보니까. 살아서 보니까 그렇죠.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진짜로 사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예, 저도만 뭐 김사랑 우리 작가께서는 사실 숨어 지내야 될 그럴 아유. 사안이거나 또 어디 큰 집에 지금 들어 있거나. 큰 집만 보내줘도 다행이죠. 그렇죠. 정신병동 안 끌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저희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 또 더 좋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예, 힘차게 진전을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가는 길에 동참을 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